생태적 식재 기법. 생태적 식재 기법에는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또 식물 조달 방법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표토 채취. 요거는 메토 종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메토 종자 말고 시험에서는 또 시드뱅크라고도 용어가 사용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매트 이식. 이건 떼짱 뜨는 거죠. 떼짱. 종자 파종 말 그대로 종자 씨앗 뿌리는 것이고, 묘목 재배. 근주 이식은 근주가 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있으면 요게 딱 잘라가지고 요거만 이식하는 거예요. 요거만 이거 잘라가지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맹활력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놈도 있잖아요. 여기 이게 근주 이식이고, 소스 이식은 종자가 붙어 있는 식물을 옮기는 거예요. 종자체. 그러면 그 종자가 옮겨간 곳에 떨어져서 다시 이제 나오죠. 그런 방법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종자 파종하고 묘목이죠. 묘목. 식물을 직접 치워가지고. 표토 채취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할 때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식재와 파종이 있다. 생태적 식재 기법에서는 복사이식, 군락식재, 자연학 기법, 핵화, 기초학 기법, 자연재생 기법, 관리된 예품 기법이 있는데, 자, 복사이식은 카피 이식이라고 해서 똑같이 갖다가 떠서 이식을 하는 겁니다. 숲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지역에다가 이거를 동일하게 갖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매목으로 할 거 아니야? 나무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GPS로 다 찍어서 넘버링 다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현장에 여기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관목을 이식하죠. 이식한 거는 처음에는 가식하죠. 현장에다가. 그 다음에 묘목을 옮기고, 그 다음에 토양을 옮기죠. 처음 여기서 여기 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옮겨갈 곳에는 토양부터 먼저 부터 깔고, 그 다음에 교목 심고, 관목 심고. 반대 순서가 되죠. 채취의 반대 순서. 이렇게 한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 이게 김포 장기주부하고 화성 동탄에 적용을 했어요. LH가 택지 개발 이렇게 하면서. 뭐 제가 뒷사람은 잘 모르지만 거래가 있었겠죠. 이 돈한도 엄청 들 거 아니에요? 이 매목 라마 하나씩 조사를 하고 그걸 다 그대로 똑같이 갖다 이식하는 게 엄청 심해요. 그렇지? 근데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들였다는 이유는 요 땅이 분양을 했을 때 그만큼 돈이 더 나오니까 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확실치는 않은데 뭐 그런 게 너희가 뭐 상업지구인데 용도지역 상업지구인데 옮기면 그동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군락 모델 식재.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먼저 다른 거 기니까. 자연학 기법. 그다음에 관리된 천이 기법. 이거 같은 건데요. 둘 다 혼식하는 겁니다. 혼식. 그런데 자연학 기법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혼식하고. 근데 관리된 천이 기법은 관리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세나 뭐 이런 걸 보고 감도를 해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목표가 되는 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핵화는
이게 무더기로 분식하는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번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거고, 개척과 기법은 대표적인 예는 이제 습지, 연못만 딱 파나서 물 딱 하면 수생물이 막 지가 알아서 막 들어오니까 물리적 환경만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음에 자연 재생 기법은 공급원이 있는 경우, 이건데 최근 이거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연 재생 기법, 뭐 교란이 없는 지역에 공급원이 있고 이런 것을 이런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가장 현장에서 많이 쓰는,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는 군락, 모대, 식재, 그리고 가끔 개척가는 연못 만들면서. 근데 이거 돈 없을 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돈 있으면 다 실망이지. 이렇게 보시면, 그럼 군락, 모대, 식재는 뭐냐?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지금은 뭐 딱 나와서 좋아하시지만 정응락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계실 때 생태 모델숲에 대한 보고서를 썼어요. 2007년도에. 그때 이제 거기서 비교할 때 이거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이게 다르다. 이거는 유목을 사용한다. 이거는 성목을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왜냐하면 유목 쓰니까 돈 적게 들어가죠. 활착이 작은 나무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적게 들어가니까 넓은 면적에 적용할 수 있죠. 이게 좋다. 해놨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왜냐하면 이전에 왜 그러냐면, 제가 1999년에 처음에 회사 입사해서 했거든요. 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탐진댐, 식생조사하고 댐 배면 녹화하는 거였어요. 호남대 오금 교수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그 댐 배면에 녹화하고 그리고 그 수몰 지역에서 그 활용한 거기에 수몰 지역에 그 식생조사 해가지고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원하는 그런 거를 다 했는데, 그때 그 오금 교수님이 성목도 쓰고 유목도 다 썼어요. 응? 그러면서 군락 모대 식재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것도 거의 10년 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하여튼 예서는 그렇게 하여튼 구분을 보고서에는 그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현황 조사에서 식생 구조에 대한 식물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해서 여기서 저거 푸는 겁니다. 상대 오존식. 요거까지 이제 계산을 해드리는데 잘 안 하는데, 하면은 수정마다 몇 프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 나무들이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서 이게 소나무다. 그러면 여기 이게 55%다 이렇게 있었어요. 상대 오존치가. 그러면 나는 뭐 이 소나무 군락이 얘의 목표 상대 오존치를 50% 잡고 이건 뭐 20% 이렇게 잡아가지고 유목을 심는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게 100바이 100이든 150바이 150이든 이렇게 격자로 쫙 나가가지고 나무를 유목을 펴주시면 여기 이제 소나무, 진달래, 가지 소나무 이렇게 생각합니다. 쫙 논에 모시듯이 그 다음에 이게 한 2, 3년 지나서 얘네들이 클 거 아니에요. 크면 얘랑 이게 소나무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심어놨으면 얘네들이 공간이 좁으니까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한 놈은 수세가 약해지고 하나는 수세가 좀 어느 정도 하면 계속 놔두면 두 배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배주는 거예요. 감돌시켜서. 그래서 공간을 잘 해서, 그리고 이게 목표가 10년이거든요. 10년? 목표 연도가. 10년 후에 여기가 소나무 군락, 원래 일단 여기 이 식생구조가 유사하게 만들어준 목표로 그렇게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2, 3년, 뭐 한 5년씩.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별로 관리를 안 해주니까
저 2002년인가? 저 새만금 해창석산이라고 그거 30억 들여가지고 석산이었는데 토공으로 한 20억 들어가고 식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한 번도 가본 게 없어요. 그렇게 보고. 근데 그거를 해놓고 그거 좀 모니터링하고 좀 이렇게 조사했으면 그 자료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다가 뭐 자료 만들다가 거기 항공 사진만 못 봤네. 식대구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식 계획 세우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유목을 할 때 아까 수급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대학제를 하라는 거예요. 대학제를. 그 분위기의 사람들. 왜냐하면 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댐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잖아요. 좀 복원하는 게 나중에 후 공정이기 때문에 몇 년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계약 재배를 할 수 해서 한 2, 3년 키운 그런 유목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잘 말하는 못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참고로 저 옛날에 남산 야생화 공원 설계할 때 야생화 식재 어떻게 하는지 보통 저희가 야생화 식재는 이렇게 산책로가 있으면 이 산책로 변에 식재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거 대한정면에 장영태 사장님한테 배운 3단 구조. 기본이 3단 구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광조건. 여기가 음지냐, 반음지냐, 양지냐에 따라서 이게 안에 초건주는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광조건을 우선 따지고 세 번째는 못 찾는데 화색. 화색도가 초장. 그 다음에 화색. 개화식. 초장은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게 낮은 거, 뒤에가 높은 거. 왜냐면 여기다 높은 거 심으면 뒤에다 낮은 거 심으면 이게 좀 가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화색은 요게 노란색이다. 요거 빨간색. 그리고 뭐 보라색. 그 다음에 개화시기는 봄, 여름, 가을. 이게 가을, 여름, 뭐 봄이 땡돼요. 개화시기를 나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변형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벌개빛이나 원출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지에서 잘 자라는 거 그런 거는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심고 우리 또 여성분이 좋아하는 그 은방울꽃 있잖아요. 방울기 나는 거 그런 거는 실제로 낮에서 잘 오잖아요. 앵초 이런 거 그런 걸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놓는데 여기를 살짝 그러면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퍼져서 다시 하자가 안 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이따만큼 지어놨으니 다 죽으면 이게 하자가 나는 거예요. 대한 종묘원의 자연사는 식재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회사 소장님 따라서 갔는데 원예 충북 쪽인가 원예학교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자연대 사장님하고 그 이재식 이렇게 초본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 찍는 분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제일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막 고급 세단을 쫙 뒤에 사장 우리 사장님은 그 뭐죠 산타페 아니 산타페 이전 나온 거죠. 산타모 LPG 그 타고 이렇게 가는 그 소장님 풀 팔아가지고 전 돈이 차차다니다. 그 대한정무용 그 한번 그 구례에 있는 농장 한번 가봤는데 오 엄청 크고 그 일대가 다 그 땅이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사세가 확장되니까 이제 농장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땅을 살려면 그 원래 땅 주인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 너무 비싸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땅 사. 우리 걔는 고립돼. 여기 땅 사고 주변이다. 돈 많이 벌었어. 신농업인 이러는다. 4대강들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작년에 가시연꽃 때문에 대한종묘에 전화해가지고 가시연꽃을 정자를 보관해주면 보관해놨 겨울 동안 보관했다가 봄에 발화시켜가지고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담당 이사인가 부장님 이사인가. 그래서 몇 번 통화했는데 작년에 저희 가시연꽃한테 일이 꼬여가지고 일이 꼬인 게 아니라 가시연꽃 종자 채취 실패해가지고 너무 늦게 가서 그래서 이제 못 봤죠. 원래 그때 종자를 따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기숙사를 총회하는데 쌤 나성도 왔어. 그리고 영화를 주고가지고 그 대전면 그 부장 그 있더라고요. 기숙사 가지고 있고 장기 사장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장이로 신사임이 면접으로 나갔어요. 신사임이 면접으로 나갔다가 그래서 시에서 고래에서